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경영을 가능케 하는 건 물론 이제는 학교 교육 풍경까지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의 축산업을 탄생시키고 진료 방식까지 색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클라우드 열풍. 모든 분야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 본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만큼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빌려 쓸 수도 있다. 즉, IT 자원을 소유하는 방식에서 임대로 전환한다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다. 클라우드 기술을 어떤 거를 도입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 현재는 IT 자원이 이제 주로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라고 했을 때 그 활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거는 서버 활용률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60% 70%로 올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서버 가상화라고 하는데 그 서버 가상화의 이점은 그 낮은 활용률을 이제 60, 70%대로 높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서버 활용률이 높아짐으로써 5대 서버가 있어야 될 거를 한 대로 줄일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서버 구매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TCO 절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토탈 코스트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효과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 도입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절감입니다. 우리가 가상화를 예를 들었을 때 5대를 한 대로 서버를 통합하면 이론적으로는 최대 70%까지 전력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5대 대신에 한 대한테만 전기를 공급하니까, 그리고 또 대수가 줄다 보니까 발열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컴퓨팅에서 전기를 소모하는 가장 큰 부분은 냉방 비용입니다. 근데 발열량이 줄기 때문에 이제 냉방 비용이 줄어서 전기료를 또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이제 5대를 넣어야 될 서버 렉 공간이 한 대 공간으로 줄어드니까 전문용어로는 이제 상명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상명 공간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면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임대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비용 면에서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고 기타 또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좋아지는 게 소위 이제 그런 그 스마트 워크 이런 쪽으로 이제 보편화되면 아무래도 모빌리티가 증가해서 이동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가장 최근의 트렌드로는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처리까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빅데이터 처리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는 그 방대한 그런 과거에는 잘 활용하지 못했던 수많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집어넣고 잘 가공해서 처리해서 우리가 미래 기업 경영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든 기업들이 또 기업의 어떤 미래 경영을 위한 그 예측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리스크 감소와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많은 기업이 IT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주목하고 있다. 시스템 증가로 IT 예산의 70%를 기존 시스템의 유지 관리에 지출해야 하는 현상은 국내외 모든 조직에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고정 비용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전산 자원들, 전산실 운영하는 고정 비용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다 고정적 비용으로 이제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쓰게 되면 각 그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들을 빌려서 쓰는,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모델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저렴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술이 이제 가상화 기술을 써가지고 여러 사용자들이 더 들어오더라도 그걸 하나의 자원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센터를 구축하여서 중소기업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경우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는 경우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로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사스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도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학교, 지자체, 산업단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소기업에서 보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다.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선 클라우드 서비스가 불안정하다는 점이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기업 IT 책임자나 관리자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안을 꼽았다. 그리고 관리나 가격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는 IT 자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 데이터 유출이나 해킹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나 조직에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했을 경우에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을 해서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고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데 일단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대상인 수요처에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고객사들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기존의 SI 형태로 구축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선 올해 클라우드형 정보화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영 지원 및 생산 혁신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을 가상화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보안이나 비용 등 해당 중소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때문에 중소기업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예, 2012년도는 예산이 25억 정도로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조그맣게 했는데 한 3년 됐습니다. 2012년도 25억 중에서 ERP 시스템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회계관리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CRM 시스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25억 중에서 한 85% 집행이 됐습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아직 불안정하고 미비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분야를 막론하고 더 확대될 것이다. 이를 얼마나 더 잘 활용하느냐가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비용 절감 효과거든요. 보통은 일종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많이 사가지고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매 비용도 있지만 관리 비용도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상의 장점들도 있는 것이 단순히 그 기업 경영에서 비용 절감만 조금 있다면 이거는 무슨 CIO나 또는 뭐 이렇게 전산 쪽 팀 이 정도에서 커버하는 될 문제지 경영진 전체가 관심을 가질 문제는 그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뭐 앱스토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상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데에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도입하기보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그리고 우리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신사업은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더 확장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기업 경영도 훨씬 미래지향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되게 이제 외국에서 재밌는 서베이를 보게 되면 클라우드를 왜 쓰느냐 하게 되면 가장 큰 이유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뭐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 같은 거 쓰시지만 거기 기능 다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IT에 관한 예를 들면 아까처럼 서버 대수라든가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저장, 스토리지, 그 하드웨어 용량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에 비용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도입니다. 가장 큰 매력도고. 또 하나는 이제 점점 더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 기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안이 중요한데 그런
보안에 관해서도 훨씬 더 강력하게 보안 체제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 프로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중소기업들이 또는 일본 기업들이 이 IT를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역대로 새로운 IT 혁신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 쭉 발전된 이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내가 공부해서 그걸 깨달아서 스스로 채택한 적은 거의 없어요. 대개 이 IT를 활용하게 된 역사를 보게 되면 외부적인 강압, 제도, 또 중소기업 같은 대기업이 하라고 하니까 너 이거 안 쓰게 되면 우리하고 거래할 수 없어라고 하는 외부적인 강력한 이 푸시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일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는 WTO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기업들의 클라이언트 오거나이제이션이 뭘 요구한다던가, 또는 그 협회 차원에서, 또는 그 자기네끼리의 이제 공동의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익단체 같은 게 있습니다. 또는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게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간에 이 어떤 그 막 밀어붙이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움직임을 자꾸 외부에서 이런 건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IT는 지금까지 이제 뭐 정부 중심이었는데, 이젠 정부가 그렇게 모든 부분을 세스콜콜이 관여할 수 없으니까 협회의 움직임이라던가, 또 대기업들이 뭐 요새 뭐 경제 민주화, 뭐 상생 이런 말 좀 하는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이제 이런 소소한 움직임도 하나의 그 깨우치며 가는 것도 좀 많이 아주 푸시할 수가 있는 건설적인 푸시입니다. 이런 것 같은 같이 써서 같이 좀 훨씬 더 효율적이 되자, 이런 움직임이 필요한 거죠. 클라우드는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업 혁신의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기업 경영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IT 세상.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산업을 선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모습이다.